안녕하세요. 허리띠를 쫄라매는 서민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가스비 오르고 있고 전기세 올랐고 이래저래 우리네 삶의 부담이 점점 더 커지죠. 대출금리가 이제 눈에 보이게 팍팍 오르니까 이제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대출금리가 5% 중반 6% 되는 걸 그냥 당연하게 이제 인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과 한 1년 전, 1년 반 전에 2% 중후반이던 걸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죠. 2배가 올랐단 말이죠. 이자 부담이. 100만원 내는 사람들이 200만원 내면 이자 부담이 100이 드는 거잖아요. 생활이 될까요? 이자 부담만 100점 는 거고, 게다가 각종 이제 공과 요금이 이제 몇십만원 늘었고요.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 외식 비용도 또 늘었고, 이래저래 부담이 더 늘어난 데에 비해서 수입은 별로 오르지 않은 혹은 제자리 걸음인 이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 음식도 이제 자제하는 거죠. 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쇼핑도 많이 하고 외출도 많이 하고 이러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좀 배달 음식이 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허리띠를 쫄라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22년 말쯤부터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다니게 됐는데 지금도 도시락을 싸서 이제 점심때 식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 한 3년, 4년 시간이 지나면 점심때 도시락을 싸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꽤 많아질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 3, 4년 뒤쯤에 무슨 일이 생기냐? 점심 밥값이 2만원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12,000원, 13,000원쯤 하거든요. 밥값이. 점심때 밥 먹으러 나가면 그 정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만원 밑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되게 부실하죠. 오래된 중국집 아니면 순댓국밥 이런 거 찾아가야 거의 9,000원, 만원이고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 12,000원, 13,000원이에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2만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밥값 2만원. 그러면요. 한 달에 식비로 20만원 쓰던 사람들이 40만원 써야 되는데 감당이 되냐고요. 대출 이자를 갑자기 줄일 수 없잖아요. 대출 이자가 갑자기 안 줄어들잖아요. 공과금도요. 가스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 갑자기 줄어들 수 있나요? 힘들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줄일 수 있는 게 가장 원초적인 거. 먹는 걸 제일 먼저 줄이게 된다라는 거죠. 잘 먹고 잘 지내야 되는데 가장 손대기 쉬운 게 먹는 거다.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을 아마 그렇게 좀 대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래저래 먹는 걸 줄이려고 아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 같은 거는 당연히 못 가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자 부담이 너무 크죠. 대출 이자 5.5%, 6%.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죠. 연끌해가지고 집 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미치는 거죠. 2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아메리카노를 3일간 2,500원에 판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가겠죠.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500원 해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그래도 2,500원이잖아. 그냥 다른데 뭡니까? 메가커피 이런 데 가면 아메리카노 1,500원인데 혹은 저기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이런 데 가면 아메리카노 1,000원 주고 먹을 수 있는데 혹은 1,000원도 비싸다. 그냥 회사에서 내려 먹는 스틱커피 그런 거 먹으면 그냥 돈 안 들이고도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구질구질하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구질구질하고 참 우울하게 산다라고 얘기해도 그냥 그렇게 살려는 거죠. 왜냐? 안 그러면 삶이 힘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살아내야겠다라는 거죠. 누군가는 무리하게 연끌해서 집을 산 탓에 많이 어려워하죠. 힘들죠.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때문에 미친듯이
올인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이자는 계속 올라가고 답이 없는 거죠. 고물가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존이 이제 제일 큰 화두가 되는 거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이제 밥값을 아끼는 거죠. 이제 점심때 도시락 싸와서 먹고요. 한 달에 20만원 드는 식비를 줄이는 거죠. 실컷 마시던 커피도 여기도 그렇게 돼 있네요. 사무실에 와서 달콤한 커피 믹스로 대체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식비 잘 생각해야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붕어빵 있잖아요. 붕어빵도 2개 1,000원이에요. 2개 1,000원. 한때 5개 1,000원이었는데 이제 그게 거짓말이 돼버렸죠. 이럴 정도로 우리의 삶이 빡빡해지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좀 더 착실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착실하게. 아이고 왜 이렇게 사는 게 어렵나? 왜 이렇게 삶이 이런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제적인 한파와 고금리 고물가는 최소 5년간 갈 것 같은데 더 악화될 수 있겠다라는데 걱정이 많아지는데 여기 이 글을 쓴 분이야 투잡을 띄어야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꽤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참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 대출 때문이죠. 대출. 감당 못할 대출을 그동안에 내라고 많은 언론들이 떠들어댔습니다. 연끌하라고 유튜브나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 많이 얘기했죠. 그 덕에 지금 빚쟁이로 전락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최소 5년 아니죠. 10년 이상 기다려야 집을 제대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살까? 아마 정말로 구질구질하게 치열하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얼마나 녹록지 않고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아마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자가 5.5%라고 여기 이제 뉴스에는 나오지만 5.5%가 끝이 아니다. 대출이자가 10%가 된다. 12%가 된다라는 걸 앞으로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대출이자 10% 감당이 될까? 대출이자 10%면 단순 계산해가지고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5억을 빌리면 이자가 1년에 5천이라는 얘기잖아요. 월 이자 얼마 내야 됩니까? 350, 400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돈 내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졌나? 그들이 겪게 될 삶의 모습이 어떨지 숨죽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부로 빚져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